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5월달 수업 들어가죠. 이제 이론 수업 2분 남았는데, 그러죠. 두 달 남았는데, 5, 6월달 마지막 이론 수업 2달 하고, 7, 8은 문제 들어가잖아요. 깔끔한데, 그죠? 네.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진짜, 그죠? 그럼 이제 공부를 작은 양을 짧게 공부해서 집중력 있게 떨어지지 않는 방법 알려 줄까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합격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진짜 현명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5, 6월달 전 과목 첫 진도 이제 마지막 이론 들어가잖아요. 그 2달 동안 이제 진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8주나 9주 동안. 그러면 이제 모든 과목을 수업 한 날 그날 그것만 복습을 하는 걸로. 간단하잖아요. 마음 초조하지 않아야 돼요. 나 결혼해야 되는데, 민법 해야 되는데, 뭐 공법에 이런 거 초조하면 안 돼요. 그날 배운 거, 늦게 오신 분들은 1차 위주로 하셔야 돼요. 2차는 수업만 듣고 시간 남은 계속.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오늘 만약에 한 수업 시간에 40페이지 나가잖아요. 주제별로 나가잖아요. 민법 같은 경우에는 뭐 총칙 요만큼 무효 취소 이렇게 대리 이렇게 나가면 주제별로 수업 끝나고 그것을 한 2번 연속, 2-3번 연속 읽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익숙해요. 그 다음에 1차 기출문제 나왔잖아요. 2차도 기출문제 나왔고, 기출문제를 진도 나간 만큼만 한 게 한 15문제 될 거예요, 아마. 그걸 천천히 풀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 다시 이론 보고, 그 기출문제를 다시 풀고 10분 쉬었다가. 그걸 3번 정도 반복하셔야 돼요. 욕심 부리지 말고. 기출되지 않은 부분은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죠? 기출된 부분. 같은 문제 계속 나와요. 특히 1차 민법은. 그래서 기출문제를 빨리 반복해서 푸셔야 돼요. 근데 욕심내서 막 100페이지 풀려면 안 풀리니까 조금씩 푸는 거예요. 조금씩. 그 2달 동안만 하면 7, 8월 달에 수업을 할 때 주제별로 설명을 다 하고 문제풀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이렇게 조금 따라가요. 그때 그 수업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본서 펼쳐놓고 기출문제를 펼쳐놓고 기본서 진도 나간 만큼만 기출문제 있는 문제 있죠. 교과서 똑같은 순서로 만들어 놨거든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진도 나간 만큼만 2-3번 읽고 기출문제 그만큼만 풀어보고 틀려도 관계없어요. 해설 보고 그리고 다시 좀 요약 내용 보고 또 문제 2번 내지 3번을 기출문제 그만큼을 반복해서 풀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구나 보여요. 그러면 책이 다시 보이니까 그렇게 뭔가 계획 짜고 기출된 거 위주로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오늘 지난주에 그렇게 하셔야 돼요. 452페이지까지 했나요? 가설 건축물 했죠 우리? 그러면 446페이지에 건축에 관한 입지 규모 사전 결정이란 부분이 있지요. 가설 건축물까지 한 거죠. 허가 대상이 있고 신고 대상이 있는 거 아시죠? 가설 건축물이 객관식 문제 잘 보셔야 되는데 작년도에는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이 출제가 됐어요. 올해는 신고 대상은 안 나옵니다. 나와도 허가 대상. 그래서 왜 철근 콘크리트로 하지 말라고 그러죠? 존치 기간은 3년, 청수는 3층, 전기 수도 등이 설치되면 안 되고 분양하지 말 것 하는 거 있었죠 우리. 그래서 지난주에 가설 건축물을 했고 오늘부터 쭉 나가는 게 나머지 쭉 넘기시는데 어딜 보냐면은 복잡한 건 나중에 하고 450페이지를 한번 가보세요. 450페이지 보면은 2번의 중간에 건축허가 취소 있나요? 이 지문 정말 자주 나옵니다. 나왔던 게 계속 나와요. 이 지문은 딱 그런 사이즈가 되기 때문에 허가권자는 허가받은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끝에 굵은 글씨로 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고 취소하여야 한다. 박스에 1번 허가받은 후 몇 년 내, 2년 내 공사 착수 안 하면 자 이렇게 수업을 이렇게 들을 때는 어렵고 뭐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2년 내 공사 착수 안 하면 허가 취소한단다 이렇게. 그런데 막상 눈으로 이렇게 쓱 보는 거하고 객관식 문제를 풀 때 숫자들이 나가면 정말 헷갈려요. 한번 다시 생각하면 답이 달라져 버려요. 아니야 3년이야.
아니야 1년이야 2년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 떠들어서 외운 것은요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문제 풀려요. 자꾸 입으로 떠들면서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눈으로 하면 안 돼요. 몇 년 내 공사 착수 안 하면 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그러면서 동그라미 2번도 위일 기간 내 공사 착수했지만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말 나오죠. 그래도 허가 취소합니다. 그 다음에 박스 밑에 2번 다만 위일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1년 범위에서 공사 착수 기간을 뭘 할 수 있대요. 그러면 허가받고 몇 년 내 공사 착수 안 하면 허가 취소한대요. 2년. 근데 취소하러 갔더니 봐달라고 그럴 수 있지요. 몇 년 연장해 줄 수 있고 착수 기간은 1년. 최대한 한 3년 정도 뺀질거릴 수 있다. 이렇게 수업 시간에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반복을 해서. 그 다음에 쭉 넘기세요. 이게 잡다한 것들은 다 외울 수 없습니다. 도저히 못 외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려 하지 마시고 나중에 문제 가지고 나올 만한 것만 찾아서 할 거고 쭉 넘기시면 돼요. 감리 뭐 그런 거는 시험은 안 나오니까. 자, 465페이지를 보십니다. 465페이지에 7번에 건축물의 사용 승인이라고 되어 있죠. 사용 승인, 사용 검사, 준공 검사, 준공인가 법마다 쓰임새가 달라요. 본질은 똑같은데 법을 만드는 부처 또 시기에 따라서 용어를 달리 쓸 뿐이라는 거. 그런데 이제 그 용어 한번 보세요. 현행 건축법상 사용 승인은 종전에는 이를 준공 검사라 했고 주택법에서는 이에 준하는 제도를 사용 검사라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면 우리 건축법은 건축 허가를 받고 공사 다 했지요. 다 해서 들어가 살으려면 뭘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아침에 이제 한번 웃고 이렇게 하자고 이제 여러분 일부러 그러는 거죠. 예. 자,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사용 승인. 옛날에는 이걸 뭐라고 했다고요? 준공검사. 주택법에서는 이에 준하는 제도를 사용검사.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법 적용 받는 거 있잖아요. 건축법 절차를 거친 경우는 사용 승인. 주택을 30세대 이상 지을 때는 주택법 적용을 받거든요. 사용 검사. 이걸 정확하게 구분해야 리모델링이라 함은 사용 검사일 또는 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 경과된 공동주택 전용 면적 30% 세대별로 늘어나는 것 할 때 사용 검사, 사용 승인일로부터라고 하는 출발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법은 사용 승인, 주택법은 사용 검사. 자, 그러면 주택에 한정해서 짓는다. 주택이죠, 주택.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30세대 미만을 지을 때는 건축허가만으로 지을 수 있어요. 30세대 넘어가죠. 500세대, 1000세대 지을 때 건축법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받은 놈은 다 지었다. 입주해서 살으려면 사용검사. 건축허가 받은 놈은 사용 승인이란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 용어를 자꾸 익숙하셔야 돼요. 그것은 암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자꾸 떠들어보면서 듣고 떠들고 해야 익숙해져요. 그러면서 이제 어딜 보냐면은 자, 쭉 가다 가로 3번에 사용 승인 신청 있죠? 건축주가 11조 등등에 따라 허가나 신고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면 그 다음 줄에 보면 그 건축물 사용하려면 공사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뭘 신청하래요? 사용 승인. 자, 보세요. 이 부분들이 중요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말 안 중요한 부분을 객관식 문제로 만들어요. 자, 내가 이제 건축주입니다. 10층짜리 허가를 받았지요. 건축을 할 거 아니에요. 공사 감리자를 지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공사 중간에 끝났을 때 설계도대로 허가받은 대로 공사했는지 감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A 업체가 감리자가 지정됐지요. 걔는 감리 중간 완료 보고서를 만들어요. 그 감리자는 감리 중간 완료 보고서를 자, 건축주한테 낼까요? 허가권자한테 낼까요? 자, 건축주인 나한테 줘야지. 그래서 내가 감리 완료 보고서 첨부하여
이렇게 완료 감리 설계도를 했다. 내가 부천시에 가서 사용 승인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객관식 문제 이 부분은 좀 차분하게 풀면 뭐라고 틀리게 되냐면은, 자, 건축주인 내가 건물 다 지었죠. 사용 승인을 감리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하고, 감리자에게 사용 승인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감리업체는 건축주가 설계되도록 허가받은 대로 공사한지 감시한다니까요. 그럼 걔가 감리 중간 또는 완료 보고서 만들 거 아니에요. 건축주한테 준다고. 그럼 이거 가지고 사용 승인 신청하세요. 부천시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허가권자한테 가서 사용 승인 신청합니다. 누구한테 간다고요? 허가권자. 시군구 그래도 안 돼요. 허가권자는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허가권자한테 가서 사용 승인. 자, 그러면서 어딜 보냐면은 사용 승인서 교부라고 있나요? 날짜 하나 외워야 되거든. 4번에 허가권자는 사용 승인 신청 받으면 며칠 내 동그라미 딱 하고, 다음에 대한 검사 실시하고, 검사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서를 내줘야 한다. 교부하란 얘기입니다. 며칠 내? 7일 내. 그런데 맨 밑에 가로 5번에 사용 시기라는 거 있죠. 그 원칙 건축주는 사용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즉 사용 승인서를 교부받고 난 후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용어들 외우는 게 아니라 익숙 좀 하셔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은 시험에 이제 언급한 거, 건축주가 예외 사용 승인서를 허가권자로부터 교부받기 전이라도 건축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에는 다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됐지요. 박스에 기억. 허가권자가 사용 승인 신청 접수 며칠 내 교부해주지 않으면 들어가서 할 수 있다. 자, 아까 사용 승인서를 7일 내 교부하라고 그랬지요. 7일 가도 교부 안 해준다. 그럼 들어가 살아도 사용 승인서 없이 들어가도 처벌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니은 사용 승인서 교부받기 전에 공사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등등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그때 임시로 사용에 승인을 한 경우란 말 나오죠. 자, 이때 임시 사용 승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임시 사용 승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 B, C 중에 C번만 꼭 줄쳐서 외우는 거예요.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몇 년 내로 하고 2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임시로 사용 승인할 수 있다. 그거 외워야 돼요. 임시 사용 승인 기간 몇 년? 2년. 물론 공사에 따라 연장할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것만 주로 물어봅니다. 자, 임시 사용 승인 받을 수도 있다. 자, 그 다음 가로 6번의 박스 밑에 사용 승인 효과 있나요? 이게 가끔씩 이게 시험에 이걸 내버리면, 자, 이건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건물 다 지어서 사용 승인 받았지요. 그러면 이제 부천시에서 나한테 이제 네 거로서 정당하게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들어가서 사용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럴 때, 자, 뭐라고 하냐면, 이 6분의 1번. 건축주가 사용 승인 받으면 다음에 따른 사용 승인 준공검사 등록 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이런 말 나오잖아요. 하단의 박스의 기억부터 기억까지. 그러죠? 야네들은 따로 또 신청해서 받아야 될까? 안 받아도 될까? 그 얘기요. 사용 승인을 받으면 하단 박스에 있는 그런 내용들 있죠. 따로 안 받고도 저절로 받은 것으로 본다 해가지고, 자, 일단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기억에 하수도법에 따른 배수 설비의 준공검사,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의 준공검사란 말 나오죠. 자, 화장실 설치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건물 전체 사용 승인 받았죠. 그러면 이것도 하수도법에 따라서 화장실은 또 관리되어야 되거든요. 그럼 화장실 쓸 때 하수도법에 따른 배수 설비,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의 준공검사를 따로 받아야 될까? 안 받고도 써도 될까? 그 얘기요. 안 받고도 건물 전체 사용 승인 받았으면 이런 것들은 안 받고도 변기 물 내릴 수 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시험에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의 준공검사는 따로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 말 대가리 따서 외우고 이런데 외우는 게 아니지. 건물 10층짜리 허가 받았잖아요. 그리고 다 지었지. 사용 승인 받았지. 그럼 이제 그때부터 들어가서 화장실 물도 내리고 물도 배수 처리할 수 있고 자동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지.
따로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니. 그러면서 쭉 이제 보면 디귿의 승강기 완성 검사, 보일러 설치 검사, 전기 설비 사용 전 검사,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이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건물 전체에 대한 사용 승인 받으면 전기 불 켜도 되고 그러죠. 전화 써도 되고 엘리베이터 사용해도 되고 그때마다 엘리베이터 사용하는 것, 전기 쓰는 것, 그다음 전화 쓰는 것 따로따로 다 받을 필요가 없다니. 그러면서 자 어디를 보냐면은 저 맨 밑에 치읓 있죠. 수질오염물질 배출 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란 말 나오죠. 그 환풍기 돌리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따로 받아야 될까? 안 받고 돌릴 수 있을까? 그럼요. 자, 건축물 다 지어서 사용 승인 받으면 이 박스에 이런 건물 부수된 이런 것들 있잖아요. 따로 개별로 다 받을 필요 없이 전체로 받은 것으로 본다. 요렇게 이해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들은 따로 공부 안 해도 나중에 문제 풀 때 기출 문제가 있거든. 이게 거기에 맞춰서 딱 한번 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나온다면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면 쭉 넘기세요. 쭉 넘겨서 요런 넘길 때는 거의 뭐 나오지 않는 거니까 474페이지를 보면은 건축물 철거 멸실의 신고라고 있지요. 건축물이 말이에요. 재해로 멸실이 됐다. 근데 건축주가 신고 안 하고 냅둬버리면 불타서 없어졌는데 대장과 등기부는 존재하죠. 그러잖아요. 그런 나쁜 놈들은 사기칠 수 있잖아요. 이 건물 10억짜리인데 금매로 8억에 팔린다. 그리고 대장도 보고 등기부도 보고 도면도 다 있어요. 지적소관청에 가고 등기소관청에서 다 띄워봤더니 현장에 건물이 없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하잖아요. 뭔 일인지 아셔요? 화재로 홀라당 멸실했는데 장부는 있다 이 말이요. 대장과 등기부는 그대로 존재하잖아요. 그걸 갖다 팔아먹는다니까요. 아니 이틀 전에 봤다니까. 이틀 전에 봤는데 불났다고 뭐라 하냐면 보지도 않고요. 보지도 않고 그런 생각을 못해요. 봐요. 일반인들은 등기부에 있지요. 건축물 대장도 있지요. 도면도 있잖아요. 현장에 건물이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상상을 못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야말로 건축물 대장, 등기부, 도면 다 있는데 그럴 일이 있다면 여러분 사기당한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 사기 많이 당해요. 대학 교수들 있지요. 의사들이 얼마나 사기당한지 몰라요. 쥐가 제일 똑똑한 거야. 에이 나보다 어리버리한데 나를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요. 속입니다. 지난주에 봤죠. 중국 골동품 90억대 준재벌 회장한테 팔아먹었어요. 90억대 5천여 점에 걸친 다 싹퉁이래요. 그놈들이요 중국으로 이 사람 데리고 가져가가지고 중국 텔레비 외에 진품명품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감정하는 유명한 놈까지 돈을 매수해가지고 그 놈을 동원한 거예요. 텔레비에 나온 놈인데 특급 호텔에서 진짜라고 횡재하신 거라고. 그래서 다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이놈이 산 사람이 하도 이상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걸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중국 전문가를 다시 이제 섭외해서 했던 게 다 모조품이에요. 만들지 얼마 안 된 것들. 그야말로 리아까지 실어서 버릴 것들. 그냥 왜 그 길거리 왜 저 고속도로 휴게소에 장식용으로 있잖아요. 놓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사기 칠라면 있잖아요. 사기 칠라면 다 준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 사기 안 치겠어요. 그래서 그거 미연에 막으려고 철거했죠. 노후돼 가지고 철거해도 신고하라. 철거할 때는 미리 신고하라고. 재해로 멸실했죠. 멸실했을 때는 멸실 후에 신고하라. 꼭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처벌합니다. 안 하면. 그러면 신고하면 없어진 거죠. 대장도 폐쇄시키고 등기부 폐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 꼭 외워야 됩니다. 1번 건축물 철거 신고라고 나오잖아요. 철거 예정 며칠 전까지. 자, 철거할 예정이면 3일 전까지 신고하고 철거한다는 것. 이런 것들은 난해하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기억을 누가 더 정확하게 하느냐의 싸움이지. 그죠?
시험장 가서 기억 안 납니다. 너무너무 간단한 게 기억 안 납니다. 집에 와서 보면요, 동그라미 4개나 돼 있어요. 각 색깔이 다른 걸로. 이게 기억이 안 납니다. 자, 기억 안 나는 거 오히려 양호합니다. 다르게 기억납니다. 다르게 기억납니다. 14일? 아니야, 30일이야. 돌아버립니다. 그 안에 문장 속에 틀리게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입으로 떠드는 거 제일 좋아요. 공부는 무식한 게 제일 좋더라, 이거. 그래서 철거하기 며칠 전, 3일. 멸실은 멸실 후에 하겠죠. 그래서 10배 정도 준다. 그래서 보면, 저 밑에 이번에 멸실 신고, 멸실 후 며칠? 30일. 철거보다 10배 준다. 왜? 얼마 놀랐겠냐고. 재해로 없어진 거니까. 그러죠? 화재 등으로 없어졌다. 만약에 마누라가 저 된장찌개 끓이다가 가스불 안 꺼가지고 집에 홀라당 불타버렸다. 아파트면 참 최악이고 단독주택인데 집에 홀라당 다 탔다. 그 마누라 냅둬요? 보내버려요? 아니, 그러면 집을 또 지으면 또 태워 먹을 텐데 나중에 식구들 다 타주고 볼 텐데 그 태운 사람 한 사람만 보내면 되지 않아요? 냅둬야 돼요? 아, 그렇군요. 애들 아빠가 멍청하게 그랬다. 그럼 냅둬요? 보내버려요? 보내버려요. 물 한 잔 먹어야지. 너 장가가지 마라. 그래서 난 또 남자가 또 입 가리고 웃는 것도 처음 본다. 너 본마 허무하다. 내가 가슴이 좀 떨리기도 하고. 자, 철거할 때 철거 며칠 전, 3일 전, 멸실 후 30일. 야, 너 저 동영상 얼굴 좀 보여줘라. 이거 지금 전국에 다 본다, 우리 회원들. 그래 손으로 이렇게 왼손 특히 이렇게 반지가 3개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하죠. 귀걸이 하고 해가지고 그렇다 앉아가지고 이렇게 다음에 한번 할래? 동영상으로 노래 한번 해라. 자, 오른쪽 페이지 상단에 건축물의 성면의 제거 처리 있나요? 여러분, 건축물을 철거한다고 생각해. 철거할 때 성면을 먼저 제거하고 철거하는 게 맞지요. 그러면 철거하고 나중에 성면 제거하면 성면으로부터 유해한 게 폐로 다 들어오잖아요. 성면부터.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제를 시험을 내요. 철거하고 나중에 성면 제거하래요.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거 시험에 2번이나 나왔어요. 성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증축, 개축, 대수든 또는 건축물 다음 줄에 철거할 때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에 적합하게 성면을 먼저, 거기 줄 한번 치는 거예요. 성면을 먼저 제거 처리하고 건축물을 증축 등등 철거하여야 한다. 성면을 먼저 뜯어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철거하고 증축하고 하는 거예요. 그 상식이겠죠.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때문에 수업 시간에 한번 들었을 때 하고 들었는데 시험 나왔을 때 하고 안 듣고 시험 나오면 당황하는 게 좀 달라요. 이 성면 처음 들어보네 이럴 때. 그러니까 학생들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지문인데 왜 어디서 무너지냐면 자기가 지문을 문장을 읽다가 민법도 그래요. 이거 처음 들어보네? 라는 인식을 하면서 보기 시작해요. 그럼 판단력이 없어져버려요. 너무 쉬운 건데도 이거 처음 들어보네? 안 배웠네? 할 때 의식이 약간 마비가 된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생각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생각이. 그러니까 처음 배우고 처음 듣고 모르는 게 나올 수도 있을 때 그때는 오히려 마음을 더 비워야 돼요. 이거 별거 아닐 거야. 그 2번 정도 읽잖아요. 문맥이 말이 안 되게 만들어 놔요. 억지로 거꾸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서 답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쭉 한 장 넘기세요. 476페이지에 등기 촉탁이란 거 있죠. 이것도 다음 달에 하는 게 맞다. 지금 뭐 자잘한 거 너무. 하단에 건축물 대지도로 있지요. 대지. 자, 우리 지난주에 대지는 한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되지만 둘 이상의 여러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이용할 수도 있고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만을 대지로 이용할 수도 있다 했잖아요. 그런데 대지가 건축허가 받기 위한 요건이고 지금부터는 대지 안전이 나와요. 안전. 그래서 이 부분은 워낙 쉬우니까 1번 대지의 정의가 있고 오른쪽에 2번에 대지 안전이 있지요. 그 2번에 대지 안전 쪽에서 왕왕 시험 나오거든요. 자, 1번 원칙.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대지가
도로보다 낮으면 도로로부터 어제같이 비 오는 날이 있지요. 대지로 다 들어 수영장 될 거 아니요. 그래서 건축물 짓기 위한 대지는 인접한 대지면보다 낮으면 안 되죠. 또 낚일 뻔했어요. 대지는 인접한 대지면보다 낮아서나 이렇게 내는 거야.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으면 안 된다. 자, 여기서 어떤 게 나오냐면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은 농지 있죠, 농지. 농지는 도로보다 낮아야 되지요. 농지. 논이 도로보다 높으면 안 되잖아요. 농지는 도로보다 낮아야지. 그러면 그 농지를 대지를 이용해서 건축물 지으려면 건축법하고 또 매치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지는 도로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니까. 그 농지를 지목을 바꿔서 대지로 바꾸려면 성토 작업을 하는 거예요. 성토 작업을. 그래서 절토 성토할 때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라. 그 높이 깊이가 50cm 이내면 허가 안 받고도 합니다. 그래서 시골에 애정한 농지 있지요. 좀 표면이 좀 낮더라도 별로 한 4, 5cm 밖에 안 돼. 그러면 걔들은 허가 없이 성토 작업해도 돼요. 자, 그러면서 예외 가능 보세요. 다만 대지 안에 배수의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되는 예외가 있다. 그렇게 보면 돼요. 원래는 안 되지만요. 예외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성토, 집안의 계량, 우수, 오수의 배수 설비, 시설에 설치란 이런 말 나오죠. 이런 것들은 아무도 아니니까 이제 한 장 넘기셔요. 옹벽 그런 것도 안 봐도 괜찮고 다음 페이지에 4번에 대지 안에 조경이 있지요. 얘는 이제 시험에 요새 잘 나옵니다. 조경하고 한 장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에 공개 공지 있지요. 다음 장에 이 부분에서 시험 참 자주 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몇 개를 외워버리면 되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고통 속에 문제 풀고 그러더라고. 근데 여기 딱 범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한 페이지씩. 그러니까 요거 외우는 건 일도 아닌데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풀 때 컨디션 안 좋아서 잘못 풀면 마치고 제대로 풀면 틀리고 네 그런 일이 벌어져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4번에 조경이라고 있죠. 우리가 공사 현장을 가면 아파트 짓든 개별 건물 짓든 나무 다 심어요. 그러죠. 강행 규정으로 대지 면적의 일정 면적만큼 나무 심도록 돼 있어요. 그래야 도시가 회색 도시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조경 쪽에 시험 나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경의 예외, 조경할 필요 없는 거 있지요. 걔를 물어보거든요. 자, 일단 1번에 면적 얼마 이상, 200 이상인 대지. 자, 대지가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건축하는 건축주는 용도 지역 규모에 따라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대지 조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자, 대지가 200이 안 돼요. 150밖에 안 돼. 조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맨 밑에 예외 보세요. 예외. 예외 조경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건축물 나오죠.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굳이 조경의 조치를 안 해도 된다 해놓고 오른쪽 박스 있잖아요. 체크가 뭐 안 됐겠어요. 우리가 동그라미 체크 별별 다 그려졌다. 근데 기억을 못할 뿐이잖아요. 그리고 요 박스에 이 내용을 5개 던져놓고 요새는 괄호 속에 있는 거 있지요. 갸를 또 뒤집어내서 문제 내가지고 답 처리해버려요. 자, 1번에 녹지지역 나오죠. 녹지지역은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이요? 아니에요? 그러면 도시가 아니면 어디요? 그러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지역 중에서도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아니야? 그러면 지금 조경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좀 전에 연면적 200 이상 지을 때 조경하라고 그랬죠? 면적 200이라면 어떡해요? 무슨 면적이 없잖아요. 연면적 200이요? 대지 면적 200이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땅 크기가 200입니다. 아니, 또 뭐들라 동그라미 쳐요. 걸쿤 하면 되지. 땅 크기요? 땅 크기가 얼마? 200 이상일 때 조례가 정한 만큼 조경해야 되는데 예외라고 되어 있죠. 예외. 자, 지금 뭐라고 하냐면 녹지지역인 용도지역은 조경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죠? 녹지지역.
그러면 뒤집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는 적용을 해야 돼요. 지자체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녹지지역은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다 건폐율 20%잖아요. 20, 20, 20. 용적률은 8, 100, 100. 건폐율이 20%라는 것은 우리가 시험용 대통령령 기준이지 지자체 조례는 14%, 15%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100평의 대지가 있으면 끼케 15평짜리 짓고 나머지 전부 빈 공터로 남겨놔야 돼요. 그리고 온 천지 나무잖아요. 자, 보전녹지. 보전녹지라고 들어봤죠? 보전녹지는 도시지역에 이거를 보전하려고 지정한대요. 뭘? 그 중에 하나라도. 뭐 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을 자꾸 안 외운다니까. 도시지역 안에 자연환경, 끝말잇기, 경관, 그 다음 미관 그런 말 쓰지 마세요. 그건 딴 거요. 그거 막 가지 말고 자연환경, 경관, 산림, 녹지 공간을 보존하려고 온 천지에 녹지가 있다는 얘기. 굳이 조경 어설프게 안 해도 된다. 그 다음 생산 녹지,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 유보한다고 그러지요. 자연 녹지 제한적으로 개발 가능하지만 이 녹지 지역은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비슷한 취지가 7번. 국토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이란 말 나오죠. 자, 그러니까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란 얘기죠. 도시지역 외지역이잖아요. 녹지하고 똑같이 다 건폐율 20% 아니에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졸지 말고. 자, 졸다가 딱 걸렸어요. 자, 요 도시 외지역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자 봐봐요. 건물 지을 때 끼켜봐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만 적용하면 되잖아요. 녹지하고 도시 외지역은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 중개업자 여러분 알아놓으셔요. 그런데 거기에 가로 속에 또 뭔 말이 있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된 지역은 뭐하고? 이거 문제 낼 때 잘 내야 돼. 출제한 놈들도 이렇게 내면 틀려버려요. 단순하게 관리지역에서 건축할 때 200 이상 대지에다가 적용 의무가 없다. 틀려버려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관리지역이라고 그러면요 적용해야 되거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안 된 관리지역에서는 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적용 안 해도 되죠.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구역 묶이면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대지에 뭐가 함유됐대요? 염분이 함유된 매립지 같은데 얘기하는데 나무 심어야 말라 죽잖아요. 뭐들라 적용해요. 근데 이걸 급하다 보면 염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염전엔 뭔 나무를 심어요? 염분 함유된 땅이란 얘기예요. 네 번째, 개돼지 키우는 축사죠. 축사. 자, 저 읍면 시골 지역에서는 축사를 규모 얼마 이하 지을 때 신고한다고 했죠, 우리? 축사는? 작물재배사는? 400, 창고는? 200, 반토막. 그죠? 이하는 신고 대상. 자, 축사 설치할 때 적용 멋있게 했다. 개돼지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야. 그렇게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5번째 끝에 들고 뛰는 가설 건축물 있죠. 우리 가설 건축물 우리 했잖아요. 들고 뛰고 가삼삼 할 때. 그리고 적용 멋있게 하고 들고 뛰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놈은 오지 선다형 만들기 위한 구색용이에요. 정답이 되지 않아요. 될 리가 없지. 염분 함유, 축사, 가설 건축물 나오면 당연히 적용 의무가 없다는 거. 자, 이제 저 위에 2번에 다음에 공장이라고 나오죠. 요거 이제 기억, 니은, 뒤거 3개 이제 딱 묶어 놓는데 공장이래도 면적 5천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연면적 합계 1,500 미만의 공장 나오죠. 자, 5천이 있고 1,500이 있지요. 5천은 공장 크기, 공장 땅 크기, 1,500은 공장 크기. 그러죠? 쓱 바꿔서 둘 중에 하나 냅니다. 5천 미만인 대지에 공장 지을 때나 대지가 얼마든 공장 크기가 얼마 1,500이 안 되는 공장 지을 때 적용 굳이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끝에 산업단지 안에 공장 있죠. 여러분 저 국가 산단이란 말 들어봤죠. 산업단지를 200만 평 조성할 때 개별 공장 지을 산업단지는 적용을 다 해서 공장 부지 공급합니다. 따라서 개별로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공장 나오면 공장 짓는 땅 크기가 얼마가 안 될 때 5천. 공장 크기 안 될 때 적용하고 산업단지 안에 공장 지을 때도 적용할 필요 없고 산업단지도 할 필요가 없다. 안 해도 되는 경우에요. 그 다음에 이제 B장의 6번. 연면적 합계 1500 미만의 물류시설 나오죠. 그런데 가로치고 어디 제외하고 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는 1500 미만의 물류시설일지라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1300제곱미터 크기의 물류시설 설치합니다. 적용 안 해도 되죠. 기아가 주거지역이라면 해야 되죠. 이런 작은 1500 미만의 물류시설은 안 해도 되지만 주거나 상업지역에서는 적용을 할 의무를 가진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업지역 눈에 띄니까 오히려 주거지역에서 1300제곱미터의 물류시설 설치할 때 적용 의무가 면제되고 이렇게 냅니다. 틀렸죠? 1500이 안 되니까 적용 의무가 없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이라면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적용 나오면 땅 크기가 얼마 200 이상이면 조례가 정한 만큼의 적용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런데 녹지지역일 때 건물 지을 때는 200 이상이라도 할 필요가 없고 도시 외 지역도 안 해도 된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묶이면 해야 되지만 염분 함유된 땅이다. 축사 가설 건축물도 할 의무가 없다. 1500이 안 되는 물류시설 안 해도 되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는 해야 되고 공장 5000이 안 되는 땅에 공장 짓거나 1500이 안 되는 공장 짓거나 산업단지 안에 공장 지을 때도 의무가 없어진다. 이거를 수업을 한 번도 없고 스스로 한 번 하고 공부했다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공부라는 거는 4번, 5번을 반복해서 내 머릿속에서 이렇게 책 안 보고 떠들어가 나갈 때 그때 다음 주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 같으면 오늘 적용했죠. 그러면 적용 공개공지를 했으면 적용 공개공지 기출문제 있잖아요. 저 7월달 기준으로 개정된 걸 법률 다 반영한 건데 공개공지 적용 관련된 기출문제가 계속 모여있거든. 그 자리만. 그것만 계속 푸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 다시 한번 읽어보고 다시 그 부분 풀 때 안 틀릴 정도 다 해놓고 그 다음 다음 주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관련된 문제 나오면 다 답이 보여요. 그렇게 하나씩 한 주제별로 2달 동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2달만 하면요 확실히 달라져요. 그래서 문제를 자꾸 익숙한 걸 보셔야 돼요. 기출문제를. 그 다음에 옥상 적용이라고 있죠. 왜 빌딩 옥상에다가 뭐 나무 심어서 적용한 거 보셨잖아요. 저 사람들이 굳이 옥상에다가 저렇게 다 이유가 있어요. 옥상에 적용하잖아요. 옥상 적용한 면적의 3분의 2를 대지에 적용한 걸로 인정을 해주거든. 그래서 옥상에 적용하는 거예요. 자, 박스 밑에 볼게요. 건축물 옥상에다가 이거 지난달에 했나요? 42조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적용 등 조치를 하는 경우는 옥상 부분 적용 면적의 얼마만큼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42조 따른 대지 안의 적용 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옥상에다가 적용을 30평을 했다. 그러면 20평까지를 대지에 적용한 걸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옥상에다가 3분의 2만큼의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옥상 적용을 했죠? 그 적용한 면적의 3분의 2만큼을 대지에 적용한 걸로 인정을 해준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3분의 2가 만약에 봐요. 대지에 법적으로 20평을 해야 돼. 근데 옥상에 30평을 했어. 그 3분의 20평은 대지에 적용한 걸로 인정받잖아요. 그럼 대지에는 한 그루도 안 심으면 되네?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건 좀 아니다. 대지에 그래도 조금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경우 적용 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42조 기준에 의한 적용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오케이? 부연 설명 안 해도 돼요? 특별한 사인이 와야 될 것 같은데. 자, 옥상에다가 대지에다가 적용할 때, 자, 대지에다 건폐를 적용하니까 여유 공간이 있을 거 아니야.
조경을 법적으로 40평을 해야 돼요.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조례에 따라서. 그럼 옥상에다가는 최소 비용으로 최적의 면적으로 조경할 때 옥상에 몇 평만 하면 돼요? 20평? 자, 여러분 같으면 건축주 최대한 돈 덜 들어야 되잖아요. 뭐 들라고 돈이 많이 들어요? 돈 아껴야죠, 한 푼이라도. 자, 대지에 40평 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50%는 해야 된다니까. 20평은 해야 돼요, 무조건 죽었다 깨도. 남은 게 20평이죠. 거기에 이제 옥상에 조경할 면적이 있을 거 아니야? 면적의 3분의 2가 20평이 되도록만 하면 되는 거야. 30평만 하면 되지. 30평에 3분의 2니까 20평 있지요? 야가 인정받으니까 깔끔하네. 그죠? 20평 딱 하고. 자, 다시 한번. 옥상에 조경하잖아요? 조경한 면적 얼마만? 3분의 2만 대지 조경한 걸로 인정되는데 그 3분의 2가 대지 조경할 의무 면적의 50% 넘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럼 50%까지만 인정받는다니까. 굳이 다 많이 할 필요 없지요. 여기다 100평을 한들 20평밖에 인정 못 받는다고. 오케이? 대지 조경할 면적이 있으면 절반은 무조건 해야 되니까 나머지 절반이 위에 3분의 1이 되도록 딱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옥상에 조경했죠? 조경한 면적의 3분의 2만큼을 대지 조경한 걸로 인정받는데 그 3분의 2가 대지 조경할 면적이 50% 넘을 수도 있다니까. 그럼 얼마까지만? 50%까지만 인정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한 장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 공개 공지라고 있죠. 그 외에 저 단어가 낯선데 백화점이나 호텔 같은 데 가다 보면은 저 나무 심어 놓고 벤치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휴식 공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무슨 예술의 전당 같은 공연장이나 성당 같은 큰 데도 보면은 그렇게 휴식 공간 만들어 놨어. 어떤 데 보면 이렇게 간판도 만들어 놨더라고. 공개 공지임이라고. 그래서 시민들이 휴식 공간을 만들어 주면 그 대신 건물 지을 때 높이나 용적률을 20% 더 줘요. 건축주가 손해나는 건 없어요. 그래서 공개 공지라는 것은 소규모 휴식 공간이다, 이렇게 알면 돼요. 그러면 이게 왜 자주 나오냐면 용도 지역도 고루고루 관련돼 있고 건물 종류도 고루고루 관련돼 있고 완화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주제가 다 섞여 있어요. 자, 1번 설치 대상 지역이 있지요. 다음에 해당한 지역을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규모 건축물은 일반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래서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이 있죠. 일준, 상준이라고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자, 공개 공지 확보해야만 되는 용도 지역이 있죠. 요걸 그대로 물은 게 작년인가 재작년 문제예요. 고루고루 물어야 되는데 요것만, 용도 지역만. 그래서 공개 공지다 그러면 전용 주거 지역도 있죠. 거기 있어요, 전용 주거? 없잖아요. 전용 주거 지역에서는 업무실 이런 거 못 지어요, 아예. 그럼. 그래서 공개 공지 나오면 자, 용도 지역은 어디에서? 일반 주거, 그 다음 준주거,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그죠? 그럼. 그러니까 일반 주거 지역, 전용 주거 나오면 안 돼요. 1종, 2종, 3종 다 포함되죠. 유통상업지역도 포함해요? 유통상업도? 유통은 아닌데 상업지역이죠. 말이 좀 이상해요. 유통상업지역은요, 설치 대상이 아닌데요. 상업지역은 설치 대상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상업지역은 종류가 몇 가지요?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다 포함한다고. 공업지역은 일반 공업지역 포함해요? 준공업지역은 천천히 해야 된다니까요. 준공업에서 4군데 상업지역에서 준주거 3군데 일반주거지요. 여기다가 건물 지을 때 일준, 상준 안에서 전용주거 나오면 안 됩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거 외우는데 머리 좋아야 돼요. 이 앞줄에서는 머리가 좋다 안 좋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저 친구하고 이 친구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니, 맞잖아요. 우리 모두 뇌세포가 그냥 차가운 상태예요. 뜨겁질 않아요. 손발이 차잖아요. 그럼 머리도 당연히 머리가 시리고 하잖아요. 저리고. 머리 시리고 저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들 피가 끓는다니까요. 쓱 보면 다 외워버려요. 그러지? 그지? 아니야? 너도 심하구나, 증상이. 그 나이에 그러면 어쩌니? 자, 성인 문제. 그래서 집중을 딱 해서 하려고 해야 돼. 일준, 상준, 아, 그렇구나. 전용 주고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공업지역 중에 준공업지역만 들어가는구나. 그러죠? 이 안에서 건물 줄 때. 두 번째, 확보할 대상 건축물 나오죠? 2번.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공지 확보하라 해놓고 이제 박스 나옵니다. 1번, 문화집회시설 지을 때. 그래서 뭐 예술의 전당 같은 거 있잖아요. 또 시청에서 아트홀 이런 거 만들잖아요. 이렇게 김포 아트홀 이런 거 막 해가지고 무슨 저 피아니스트 와서 공연하고 그 오페라 공연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종교시설. 그래서 이거 두 개는 문종이, 판매시설. 근데 판매시설인데요. 저 끝에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뭐 한대요? 줄 쳐야 돼, 그거. 하다 해서 그런 걸 찾아서 내요. 두더지처럼.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판매시설이지만 공개공지 설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대답만 그렇게 하지 말고요. 한다, 안 한다. 해놓고 문제 풀 땐 틀리고. 그리고 심지어 문제 풀 때 뭐라냐면, 이거 안 배웠는데. 대답해놓고도. 자, 농수산물 유통시설도 공개공지 설치하죠? 오케이. 뺀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그래서 아들은 문종이, 딸내미 판원수기, 나쁜 친구 업무시설. 이런 용도로 바닥면적 합계 얼마 이상이면 5천.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문종이 판원수기 뻗어서 종합병원 있었죠, 우리. 16층, 5천 이상. 그거 뭐요, 그게? 뭐 하려고 외웠을까? 5천 이상의 문종이하고 판원수기 뻗어가지고 종합병원 해가지고 그거 뭐 하려고 외웠어요? 그 기억은 나요? 그거? 그래. 그래가지고 종합병원에 모르겠어요. 내가 얘기했죠. 뇌세포가 안 돌아간다고 차가워서 부정하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네.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411페이지에 보면 용어를 외우라고 411페이지에 용어를 좀 외워달라고 하다네. 그리하였건만 약조하고도 이리 배신을 하니 뭐라고 돼 있어요? 다중이용 건축물은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의 문종이, 판원수기, 뻗어버린 종합병원 이 중에 하나거나 16층 이상 건축물이거나. 그죠? 다중이용 건축물은 단어를 외워야 된다니까요. 단어를 안 외우고 제목 타이틀을 안 외우고 공부를 한다니까. 여러분 자꾸 공부 앞뒤가 바뀌어요. 그래서 자꾸 타이틀을 외우고 제목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오시고 여기도 문종이 판원수기 나오죠. 아, 그럼 비스무리하네. 자, 다중이용 건축물일 때 공개공지 설치 대상이네 그러죠? 자, 문화집회, 종교 나오잖아요. 여기도 판매, 운수, 숙박시설. 그러죠? 똑같네. 여기는 나쁜 친구 업무시설로 걔는 뻗어버린 종합변으로 빠져나갔지만은 딱 공법 진짜 외울 게 많아요. 그죠? 지금 우리 머릿속에는 개발법이나 이런 거는 어디 있는지도, 국토법 있죠. 국토법 이런 것들이 도시정비법 이런 것들은 어디 있는지 흔적도 없는 것 같고 말이지. 건축법도 지금 지난주에 한 것도 이렇게 기억이 안 날 판에. 아이고, 여러분 노고 많으셔요. 그래서 자, 아들은 누구래요? 문종이, 딸내미, 판원수기, 나쁜 친구, 업무시설. 이렇게 외워요. 하여튼 좀 쪽팔리지만 내가 나쁜 친구, 업무시설 이게 웬일이에요, 내가 진짜로. 여러분, 제가 좀 쪽팔리게 생겼어요?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그냥 대충 평범하게 생겼는데 쪽팔린 짓을 왜 하냐고. 이런 걸 잘 외우게 하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닥면적 합계 얼마 이상 지을 때? 5천. 자, 그럼 보세요 또. 자, 일준, 상준 이 용도 지역 안에, 그죠?
이 중에 하나의 땅에다가 자 바닥 면적 합계 얼마 이상? 5천 이상에 자 어떤 거 지을 때 고개 숙이지 말고 고개 자꾸 숙여. 자 문화집회 문종이는 아까 외웠으니까 이거 풀어줘야지. 문화집회 종교시설 짓거나 이게 이제 성당 같은 거면 큰 교회 보면 다 설치됐다고 이렇게. 그 다음은 판매시설 이게 이제 백화점 아니요. 그 다음 운수 터미널 농수산물 유통시설 제외하고 그 다음 숙박시설 이게 이제 호텔 이런 거 가보면 다 있다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나쁜 친구 업무시설 이게 이제 청사 같은 거 지을 때 요 중에 하나를 지을 때 여기다가 지을 때 얼마 이상으로 5천 이상으로 자꾸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업 들을 땐 다 아는 것 같다니까요. 그러지요. 그 대답할 때도 금방 얘기하니까 대답 잘하는 것 같지. 근데 혼자서 적나라하게 하잖아요. 공개공지 단어 자체가 기억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풀린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지. 자 그래서 5천 이상이어의 이런 것들을 여기다 자 그럼 보세요. 전용주거 쓱 넣어버리면 안 되겠죠. 위락시설 넣어버리면 교육연구 그런 건 없잖아요 지금. 그렇지 이제.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공개공지 등의 확보 면적이라고 있나요? 볼게요. 공개공지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0분의 얼마?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 조례로 정한단 말 나왔죠. 그러면 지방마다 조례로 정하니까 실제 면적은 다 다를 수가 있어. 100분의 7이 될 수 있고 100분의 10일 수도 있고 100분의 9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요.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범위라고 그랬죠. 이걸 시험 낼 때 건축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라고 내버린다니까 100분의 7, 100분의 5로 내면 너무 쉽잖아요. 앞에 걸 탁 틀리게 해버려요. 그래서 대지 면적의 100분의 얼마? 10 이하. 그러면서 동그라미 2번 공개공지 등을 확보할 때 공정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 준수하라 해놓고 박스 보니까 공개공지 등에는 물건 사거나 출입 차단 시설 설치하지 않아요. 이건 뭐 안 해도 되잖아요. 물건 사놓고 그러면 안 되지. 환경 친화적으로다가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긴 의자 설치하라고. 뭐 짧아도 괜찮습니다만은 막 파고라 같은 거 설치하라는 거지. 파고라, 아고라, 아크로폴리스 이런 용어는 번역할 단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히랍, 그리스 말로 영어로 일종인데 그래서 그냥 소규모 휴식 공간을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지문에 파고라 설치한다 그러면 오 그러면 돼요. 파고라 등을 설치하지 않는다 이래 되지 않을 거 아니요. 그 다음에 드디어 4번에 건축 기준에 완화 적용해가지고 박스 떼기 하나 있죠. 두 번째 박스 용적률은 해당 지역 적용되는 용적률이 얼마까지? 1.2배. 높이도 1.2배. 그러니까 이제 건물 짓는 사람이 자 보세요. 이 땅의 용도 지역이 이 중에 하나여야 1준, 상준 이 중에 하나에다가 5천 이상 이 중에 하나 지을 때 그러면 이제 긴 의자, 파고라 같은 거 심고 조경수 나무 심어도 돼요. 그런 거 휴식공간 만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100분의 얼마 대지 면적에 10 이하에서 조례 정한 만큼을 그러면 이 건축주한테 너는 20% 더 주겠다고 높이나 용적률 위로 가는 거 위로 주인이 없으니까 알겠죠? 1.2배가 20% 더 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 봐봐요 이거 뭐 문제 너무 많이 나왔다니까 이게 아주 그냥 다 모아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많이 나왔다고. 또 나와요 이거 이 둘 중에 하나 또 나온다니까. 1준 상준 안에 5천 이상의 문정이 판원수기 나쁜 친구 업무시설 농수산물 유통시설 제외하고 어디 가서 이거 제외하고 그러면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 긴 의자 파고라 설치하면 높이나 용적률을 1.2배 20% 더 준다. 완화해 줄 수 있다. 그럼 얼마나 고루고루 섞였잖아요. 그 다음에 그 공개공지 문화행사 판촉 활동 있지요. 골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며칠 60일의 기간 동안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 활동을 할 수도 있다. 나 같으면 90일로 장난칠 수 있잖아요. 60일, 30일, 90일. 그러면 이 중에 하나를 또 하나씩만 틀리게 해도 10년을 우려먹을 수 있다니까. 그러잖아요. 이 중에 용도지역 틀리게 하고 이 중에 하나 틀리게 하고 면적 틀리게 하고 대지 면적 100분의 10 틀리게 하고 건폐를 1.2배 완화한다고 틀리게 하고 60일로 90일 틀리게 7년이네 7년. 그래서 2년 쉬었다가 또 내면 10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스스로가 시험 나올 때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것도 심심하잖아요. 얘만 외우면. 난 그렇게 할 거 기출문제 옆에 끼고 공개공지 문제만 풀어보는 거라니까 시험에. 그러죠?
그럼 어느 순간 답이 막 풀리기 시작해요. 뭐야 이 수준이라고는 하면서 모의고사 이제 답이 딱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감이거든. 공부는 공부 자신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과목별로 보면 내가 유독 점수가 좀 재미가 있고 잘 나오는 과목이 있어요. 처음에 볼 때 모의고사 잘 나오기 시작하면요 그 과목을 더 하게 된다니까. 그런데 봐도 점수 안 나오고 말이지 선생도 마음에 안 들고 점점 멀리 한다니까. 그럼 이제 그때는 모든 게 원망으로 돌아가요. 모든 게 미워져요. 선생님 입는 옷 색깔도 미워진다니까. 헤어스타일을 하며 뭐 하여튼 말투도 싫어라 하고 막 다 그래요. 이제 눈 작은 것도 싫어하고 이렇게. 자, 한 장 넘어가세요. 482페이지 도로라고 있나요 이제? 자, 그러면 공개공지 조경 관련된 거는 이제 안 틀려도 되죠? 도로가 또 나오는데 찬물 한 잔 먹고 정신 챙겨서 달립니다.